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이거를 뭐 녹음하기 전에 항상 이제 댓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거든요. 혹시나 이제 어떤 댓글들이 있나. 근데 제일 가장 최근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뭐라고 다셨냐면, 바이낸스를 사용하시나 봐요. 근데 바이낸스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인들을 밴시킬 거다라고 바이낸스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대요. 뭐 저는 모르죠. 직접적으로 뭐 참여를 안 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극단적으로 항상 몰아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시장에 관해서 뭔가 대규모적인 발표가 이번 달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건 조금만 더 이제 기다려 보시고, 자, 그리고 뭐 디파이 대출 플랫폼 뭐 폴리곤의 통합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효율적인 토큰 스왑을 촉진합니다. 제가 그래서 폴리곤에 관해서 뭐 지난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가격이 뭐 나쁘진 않죠. 그래도 그때 이제 2,000원 초반대였으니까. 근데 어쨌건 이것도 솔라나 같이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손색 없는 장투용, 초중 장투용 코인이다라고 이제 저도 오늘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수 추천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사셨던 분들, 그리고 오일 가격을 보면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준에서 이제 뭐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지, 그리고 향후에 진짜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올지에 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지표상 나와 있는 거는 오일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요 근래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 많이 온다음에 오일 가격은 하락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의 향후 어떤 판도가 그려질지, 그리고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에서 발표한 게 또 있거든요. 향후 예측치를. 그거를 보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리고 연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출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WTI하고 브렌트 오일 가격에 관해서 좀 많이 3%대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가장 최근에는 가장 많이 아마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에 시작점이지 아직 피크를 찍는 단계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럼 분명히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느껴서 밖에를 많이 안 나가요. 막 폰에도 메시지가 막 오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어요. 그럼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망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더 극악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저 효과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확률이 높은데, 단기적인 수치 상황을 아마 연준에서는 아마 고려를 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5일 날 발표를 할 때. 그래서 유가가 일단 떨어지는 걸 보고 경제학자들이나 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단서를 붙여서. 유가가 하락하니까 인플레이션도 향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안정을 시켜줄 거예요. 안정을 시켜주는데, 지금 이 그림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오페크하고 합의를 내가지고 자 40만 배럴을 뭐 증가해서 그만큼 많이 더 뽑아낼 거다, 오일을 뽑아내서 할 거다, 뭐 이런 증설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일도 더 많이 40만 배럴을 더 많이 뽑아낸다.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허점이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지표일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아마 오일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전문가들 견해가 일단은 많아요. 근데 언제나 이제 항상 뒤통수가 있다는 거죠. 인도에 관해서 나왔는데, 인도는 암호화폐를 뭐 전면 금지하는 대신 규제된 프레임워크인 또 민트에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WRX 코인이 뭐 30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WRX 코인을 단기적인 수익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뭐 1달러 10에서 20센트, 3달러에 물려 있는 사람도 그냥
지금 1회 1비 하지 말고 그냥 끌고 가서 나쁘지 않다.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는 제가 2018년에 루나코인 신현성 의장하고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조사하면서 소뱅하고 관련해서 제가 루나코인을 아마 되게 근데 루나가 그때 몇백 원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보니까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1달러, 뭐 2달러, 3달러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3년 후에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걸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인도 시장이 향후에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얼마나 많이 성장할 거라는 거를 저는 대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검증이 끝난 코인이라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코인베이스에서 투자한 코인 DCX하고 바이낸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WRX하고 규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커요. 예. 여러분들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아마 생각보다 아마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향후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지원 대출을 모색하는 다른 월스트리트 은행들 뭐 이렇게 나와서 코인데스크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뭐 직접적으로 코인을 받고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3자가 여기 껴 있어요. 코인베이스하고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이 껴 있어서 이들이 이제 코인을 받고 융통은 대출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파생 상품이나 이런 어떤 대출 이런 거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만들고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흐지부지 될 거라고 했을 때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거를 안 하죠.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본인들도 융통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비트코인을 개인들한테 뺏는 거죠. 사실은. 예, 사실은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건 수용에 관해서 계속 이제 뭐 인프라는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호라이젠 코인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젠도 런칭 되면서 뭐 별일 없으니까 아마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속속들이 아마 파트너십 관계를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비용과 결제 시간을 줄이면서 데이터 자산 저장 교환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뭐 구현한다. 뭐 이거는 뭐 이미 익히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밑에 이제 댓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버 타키빈가 이분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컴퍼니에 관련한 뭐 어떤 그 발표가 언제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미 게임 스테이션에 관한 파트너십 발표는 이미 11월 달에 발표를 했고 또 다른 파트너십에 관한 거는 여기 보면 넥스트 커플 오브 윅스에 발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몇 주 안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초니까 이번 달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뭐 9% 떨어졌다 뭐 얼마 떨어졌다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오더북이 워낙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코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저는 뭐 3년이 넘게 저희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신규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너는 왜 홀딩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모순이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제 입장이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호라이젠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훈풍이 돌고 넘어가는 시간이 와야 호재거리도 그때 맞춰서 발표들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거리 왜 발표 안 하냐 내 코인은 막 이것만 바라보시면 절대적으로 이제 뒤통수를 맞으신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시면 되고 비트코인 매거진에 여기 보면 한국거래소죠. KRX 뭐 여기 손병두인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 뭐 대표시래요. 근데 이분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적극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뭐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뭐 장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관련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매칭돼서 거래되는 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자금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사람들, 세력이라는 사람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3차 산업 혁명의 파이가 줄어드는 게 사실은 주식 시장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전통 산업의 파이가 줄어들고 상장 폐지가 되면 과연 이들이 세금을 또다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좋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뭐 금융 엘리트라는 그런 사람들, 국가 조직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좋고, 뭐 그런 판이죠, 사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일시적일 뿐이며 몇 개월 동안만 지속됩니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 의장은 지금 말을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일가 떨어진 거 말씀드렸죠. 그 지표와 아마 향후 추세에 관해서 아마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극악으로 치닫게 하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저희 이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간 데는 다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거죠. 빤히 보이는 거죠. 그림이. 그리고 오페크의 뭐 천재적인 움직임은 JP 모건이 150달러까지 급등을 보면서 유가를 훨씬 더 높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역헤드 숄더 패턴 정도 나죠. 브렌트유 가격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JP 모건 자 오일하고 가스 리서치 헤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셰일가스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한 자리 숫자까지 캐파시티가 이제 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위기가 오면서 오일 가격이 15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JP 모건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내년에 이제 오일 가격이 100달러 위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 몇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한데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오일 가격 예측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단기적으로 오일 가격이 몇 주 정도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도 그 기저 효과로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건 중기적으로는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년에 극악의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코인 투자에 관해서도 사실 이거랑 일맥상통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뭐 와지어 X 같은 경우는 뭐 34% 정도 올랐어요. 1달러 67센트까지 올랐는데 어쨌건 뭐 따로 조사를 해보시고 제가 뭐 예전에 왜 이 인도 시장에 관해서 왜 중요시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지에 관해서 아마 깊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이유를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확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 가격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가 뭐 인도 정부에서 뭐 크립토 커런시 뭐 밴한다라고 나왔던 게 지난주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 시장 뭐 끝났다. WRX 코인은 사라질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같이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 코인 투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비상식과 비논리가 적용되는 시장이 코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에다 대고 뭐 따지겠어요? 너네들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그럼 코인에서 코인 투자해가지고 손해 본 거는 당신이지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정부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부에다 대고 따질 건가요? 그렇다는 거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뒤통수를 잘 친다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잘 강력 홀딩 하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